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국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1년 2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친문 성향의 김 대법원장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인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금 직권 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국민의힘 그리고 법세연이라는 시민단체에 고발이 됐었는데요. 지난해 6월에 이 고발 이후 검찰에서 그때는 문재인 검찰이었습니다만은 한 차례 서면 조사, 김명수가 아니고 법원 행정처 찾아오고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만 하고 그동안 뭉개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박혁수 부장검사팀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실제로 몸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담낭 제거 수술 등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고 2020년 5월 22일 김명수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김명수가 거절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거절했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김명수 하면은 범죄의 명수가 됐어요.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진짜 비리, 악행 뭐 이거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비리의 총완결판으로 볼 수 있죠.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임성근 전 판사가 몸이 안 좋아서 나 좀 사표 좀 내겠다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탄핵 걸고 있는데 안 좋다, 산업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놓고 언론이나 공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말한 적 없다. 그런데 바로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녹음이.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제 인정을 했지만 그것도 요리조리 발뺌만 했죠. 순전히 거짓말 명수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명수는 설마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가 와서 대법원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녹음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래갖고 당시 뭐 민주당이 저렇게 탄핵한다고 설치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수리하겠느냐. 그때 뭐 이탄희 의원 등 이런 사람들이 막 난리 법석을 쳤지 않습니까? 무슨 재판 개입했다고 해가지고 정치 상황도 좀 살펴봐야지 하면서 좀 어렵네 하고 이렇게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직권남용이. 그렇죠. 직권남용에다가 공문서 위조. 2021년 2월 3일에 국회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질의를 했는데 그 서면 답변을 했는데 거기서 전혀 탄핵 얘기를 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거 아닙니까? 김명수가 거짓말 명수죠. 그러니까 뻔뻔하게 그러놓고도 제대로 사과도 안 했어요. 맨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했는데 그 수사를 문재인 때 계속 눌러놨다가 이제 1년 2개월 만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지금이라도 좀 수사가 좀 진행이 돼서 김명수가 한 악행이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우리나라 재판을 입법, 사법, 행정 있잖아요. 재판부가 저울이거든요. 나라의 저울. 이 저울이 장사꾼이 저울 속이면은 나쁜 장사꾼이잖아요. 이 저울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측근 이용하고 뭐 우리법 연구원이 국제인권연구원이 자기 회장하던 측근들 다 판사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재판부를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직에다 다 앉혀버렸죠. 그렇죠. 우리나라 재판 판사들을 거의 한 30년, 40년 전 일제시대 때 수준으로 물려놓은 거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양승택 대법원장 같은 비교적 그런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털어가지고 그것도 또 구속해서 재판까지 받게 하고 저는 김명수 같은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해명도 정말 뻔뻔한 게
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사표를 냈어야. 근데 사표를 안 내고 말로만 한 거다. 그러니까 그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다. 정식 사표를 제출했을 경우 내가 거절했다면 혹시 그 뭐 건강상 이유로 내겠는데 거절했으니까 직권남용 혐의가 되지만 말로만 와서 해서 내가 그렇게 달랬다 뭐 이렇게 해명했고 거짓말 이 답변에 대해서는 그 9개월 전 얘기라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니 이렇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떻게 이런 것보다 구렁이 담 넘어간다. 어떻게 뻔뻔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꼭 문재인하고 하는 게 꼭 닮았어요. 예, 거짓말해서 자기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공과 사가 쥐어 엉켜가지고 오죽했으면은 그 민주당 그 법관 출신 이탄희 의원 그랬잖아요. 김명수 보고 공사 구별이 없는 사람 같다고. 오죽해서 민주당에서도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공간 리모델링 한다고 16억이나 국고 드렸잖아요. 그렇죠. 멀쩡한 집을 그 집이나 작습니까? 대지가 7,100제곱미터, 연면적이 1,319제곱미터. 지금 저 한남동 대통령 한남동 그렇죠. 외교관과 그거보다 더 외무장관 커요. 지금 대통령 들어간 데보다 더 커요. 그가 거기에 16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또 거기다 손자 놀이터까지 만들었잖아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죠. 생긴 것도 남 생긴 것 같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생긴 것도 좀 사람이 좀 솔직하지가 않잖아요. 담백하게 인정할 건 해야 되는데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저기 며느리가 또 한진 법무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뭐 승소했다고 한진에서 승소했다고. 그 조현아 땅콩 이런 사건 그거 그 파티를 대법원장 관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되겠습니까? 재판이 대법원장 며느리가 그 변호사인데 판사들이 그거 제대로 했겠어요? 아니 그것을 이 김명수가 거기 재판장인 대법원 전체 회에서 그 조현아에 대해서 집행유예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명수 눈치 보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죠. 아무 말 못 하고 그냥 집행유예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축하 파티를 자기 또 공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완전히 썩은 게 대장동에 왜 그 뇌물 처먹고 그 이재명 무죄로 해준 권순일 이런 인간들 왜 처벌 안 하죠? 그러니까요. 김명수 대법관 대법원장 때 있는 일이잖아요. 오죽했으면은 저 국민의힘에서 법치에 몰락 해가지고 김명수 비리 백서를 냈잖아요. 비리 백서 내고 198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매일 대법원 앞에서 사퇴하라고 시위해도 그냥 몰래 출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어떤 데입니까? 온 게 억울한 모든 일들을 마지막까지 가서 동아줄 하나 잡는 심정으로 대법원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뇌물 받아 처먹고 뭐하고 봐주고 측근들 기용하고 해서 그 재판을 엉터리로 만들잖아요. 아니 저기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 얼마 전에 돌아가신 루스 베이더 긴지버그 여성 판사. 여성 판사 한 분이 나라를 바꿨잖아요. 그런 정도로 판사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김명수 저는 빨리 제대로 수사해서 저는 꼭 오랏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오랏줄. 저 양승택 처벌받은 거에 한 10배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설마 거짓말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거짓말했다고 뭐 그 사람들아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있으니까. 자동 거짓말 발사기가 있죠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법관도 그렇지만 그걸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아주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설마 그게 녹취록이 나오겠느냐? 그래놓고도 그만둘 생각도 안 해요. 판사가 대법원장이 저 정도면 당장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뻔뻔하게 저렇게 유지하는 게 참 가소롭고 저런 인간을 저 춘천지법원장 하셨잖아요. 그거를 대법원장 시킨 게 문재인이죠. 그러니까 저 육군 대령을 참모총장 시킨 거죠. 그런 거죠. 경찰서장을 경찰청장 시킨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어깨에 견장 달고 마음껏 누리다가 아직도 나갈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런 인간을 처벌하는 게
바로 사필 규정이죠. 예. 예, 법이 살아있는 거죠. 법불 악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법은 사람에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그 공간에 아들 부부 다 예. 이제 아들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판사로 있죠 지금 뭐 예. 출신이 아니라. 예. 그 서초동 아파트 당첨됐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 관사에 와서 공간에 와서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갖고 관사 재택 끌어온 거예요. 그렇죠. 아들까지도. 그렇죠. 전 문재인하고 똑같죠. 네. 문재인도 지 부전자전이요. 딸내미 그 기생충 가족처럼 와서 살았잖아요. 예.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공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관사를 줘줘서 거기서 일을 하도록 한 거지. 지 친인척들 모아서 파티하고 살게 하는 게 관사가 아니죠. 그럼요. 그 처먹는 음식값 제가 방송에서 처먹는 거라고 얘기 죄송합니다만 그거 다 뭘로 뗍니까? 다 세금입니다. 우리 세금이죠. 다 세금으로 내는 네. 거예요. 요전에 저 헌법재판소장 봐요. 먹는 것도 뭐 싼 건 먹습니까? 아주 최고로 네. 먹지 않습니까? 요전에 헌법재판소장 봐요. 네. 그것도 문재인 때 임명했죠. 그 북악산 청와대 개방길이 열렸는데 북악산 가는 길이 그 사람 관사가 있는데 못 오게 막았잖아요. 그거 언론에서 네. 또 비판하니까 겨우 네. 어디 겨우 쪽문으로 그냥 열어졌다든가 쪽문으로 열어졌죠. 뭐 그런 소리를 그런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관사는요, 저는 대통령이나 중요한 보안에 경호 중요한 사람만 관사가 있지 나머지는 다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 집 놔두고 무슨 관사입니까? 예. 예? 그걸 빨리 없애야 돼요. 예. 다 세금 아니겠어요? 지방마다 예. 네. 어마어마하게 큰 관사에 갖고 거기서 하는 게 파티하고 뭐 그런 네. 것뿐이 더 있습니까? 그렇죠. 친구들 부르고 누구 불러가지고 거기서 고급 파티 그게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그 식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관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저 국회의원 그 공간만 하더라도 아마 거기 가니까 몇십 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 관리하는 사람이 뭐 실장급, 2급 상당의 실장급도 있고 아마 뭐 대법원장도 똑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빨리 지금 1년 2개월 만에 너무 늦게 수사가 시작됐는데 전격적으로 확실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런 탐관오리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할아버지가 가람 김병로 선생 아니에요? 예. 그때는 정치에 굴하지 않고 판결했잖아요. 네. 그 시대로 빨리 좀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이 너무 그냥 뒤처졌어요. 네. 지금 검찰에서는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하겠다. 네. 그랬어요. 이미 임성근, 예.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예. 불러갖고 참고인 조사를 참고인. 4시간이나 했다. 4시간이면 뭐 전체적으로 다 물어봤다고 그렇죠. 봐야죠. 네. 그런데 뭐 이번에 김명수를 소환 조사는 않겠지만 서면 조사를 했는데 이 사안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 있고 그럼요. 빨리 기소해서 재판에 그렇게 되면 넘겨야 기소를 됩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재판에 넘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기소돼갖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대법원장이 기소되는 일도 없었는데 양승태 네. 전 대법원장이 물러난 뒤에 네. 뭐 사법거래가 한다 해갖고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난리 없던 걸 친 억지로 만들었죠. 예. 예. 그런데 김명수는 대법원장이 기소돼갖고 재판을 받는데 자기가 그 수작 아닙니까? 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그만둬야 되고 저는 재판에서 전 엄한 처벌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저렇게까지 직접 거짓말을 하고 탄핵 운운하면서 사표도 반려하고 거기다 또 거짓말까지 하고 저런 거는 뭐 직권남용이나 공문서 위조로 고발해야 되고 다른 것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만 수사하고 바로 잡아도 지금 지지율보다 한 15%는 오를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예. 지금 30% 초반대거든요. 예. 40%, 50%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수사를 왜 제대로 안 하냐 모르겠어요. 빨리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현석 검찰총장이 곧 임명된다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뭐 쾌속 그렇죠. 이 수사를 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공간 리모델링에 17억 들었지 않습니까? 네. 고급 아주 석자재 하다가 외벽을 그냥 떡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리모델링 예산을 4억 7천만 원이나 멋대로 전용해갖고 그것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있어요. 근데 경찰이 아직까지 그건 뭐 부른 적도 없고 조사도 안 오고 덮어놨는데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김명수 조사할 게. 이런 거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거 특검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그 보복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해야죠. 지금 기무사도 엉터리로 해서 옛날에 이재수 사령관 그 극단적 선택까지 했잖아요. 없는 기무사 뭐 쿠데타까지 조작해가지고 이런 것도 억울한 것들 빨리 바로 잡아야죠. 그 미국에 가 있던 조현천 기무사령관도 들어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또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 얼마나 그때 국방부 장관하고 기무사령관 지금 뭐 아랍에미레이트 대상가 한 자리 차지해서 갔대요. 또 좋은 자리가 있대요. 좋은 자리 있었고 또 뭐 저기 군 인권 보호센터장 그 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머리 임태훈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빼돌려 가지고 다 공개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바로 잡아야죠. 어디 기무사에서 쿠데타를 우리나라에서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새 완전 국민 기만극 벌인 거야. 사기극 벌인 넷플릭스에 나오는 수리남 같은 나라입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는 쿠데타 이제 일어나면은 그건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미국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일부 저 탐관오리들 이런 사람만 잡으면 돼요. 종북주의자들하고. 아무튼 김명수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데 뭐 검찰이 이 정황이라든가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렇죠. 불가피해지고 기소가 된다면은 연내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나. 김명수가 드디어 쫓겨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사법부만 정리가 돼도 우리나라 빨리 정상화가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저 황정수 판사 거기서 발목 잡고 있잖아요. 판사 한 사람이 단 여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웃기는 일이죠. 어쨌든 사법부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럼요. 저울이잖아요, 저울. 우리나라는 지금 저울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문제도 거짓말 명수 이제 거짓말 그만하고 이런 때는 본인 스스로가 딱 그만두는 게 깔끔한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신 세계가 그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또 우리나라 사법부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서 임기를 채워야 된다고 또 얘기해요. 그게 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그 얘기 아닙니까? 전현희 발음 잘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욕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눈치 없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장관급 이상 자리를 유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다 국민권익위원장, 저기 방통위원장 다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언론도 그대로 있어요. 아무튼 뭐 김명수 대법원장 운명도 올해 안에는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